5월 17일 오늘 오후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내일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미래를 여는 창 WWToday 5월 17일 월요일 오늘 환경 관련 주요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원 보도입니다.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한강에서 검출됐습니다. 김현욱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는 14일 뉴스원과의 통화에서 식수원인 한강에서 검출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으로 인해 어떤 피해가 생길지 모른다며 경고했습니다. 하천 내에서 항생제 등 의약물질의 발견은 전에도 있었지만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같이 조사 및 분석한 내용은 네이처 자매지 사이언티픽 리포트 최신호에 실렸습니다. 현 하수처리장 시설이 이런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을 걸러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철저한 조사와 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더 가디언 보도입니다. 미국 기후특사 존 캐리는 BBC 뉴스에 출연하여 탄소 감축량의 50%가 아직 발명되지 않은 과학기술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생산하고 있으며 1인당 CO2 배출량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BBC 보도입니다. 존 캐리 미국 기후특사의 낙관적인 발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환경공학 교수 줄리언 에루드는 BBC 뉴스에 대해 우리가 행동해야 할 시점에 새로운 에너지 인프라 기술이 전 세계 배출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모든 새로운 에너지 인프라 기술이 발명 후 기존 시장의 5% 달성까지 30년에서 100년이 걸렸다고 경고했습니다. 조선일보 오늘 아침 일면 기사입니다. 산으로 가는 정부 탄소 정책, 어린 나무까지 무차별 벌목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 30년 넘은 나무를 뽑고 묘목으로 교체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지난 5년간 100억 그루가 벌목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문가들이 오래된 숲의 탄소 저감 기능이 둔화한다는 건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없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오히려 나이 든 나무가 더 많은 탄소를 왕성하게 저장한다는 최근 국내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08년 과학학술지 네이처는 숲은 800년이 지나도 탄소 흡수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실었습니다. 숲의 탄소 축적량은 30년 무렵 주추마다 100년이 넘어가면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한겨레 신문 오늘 아침 일면 기사입니다. 기후세대의 탄생, 세계의 툰베리들이 묻는다 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후운동은 환경운동과 다르다고 하는데요. 기후변화라는 압도적 힘에 대응하려면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강력한 사회변혁 운동인 기후운동을 하는 미래세대 청소년 환경운동가들을 소개했습니다. 현재 미래를 위한 금요일에는 미국, 인도, 러시아, 우간다,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한국 등 106개 나라 청소년 기후 활동가들이 연대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국제 엠네스티 양심 대사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글로벌 공동 기후행동을 진행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정기적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17일 오늘 밤 7시 WToday 유튜브 채널에서 북토크쇼 라이브 중계가 있습니다. 도서 우리에겐 기억할 것이 있다에 인권운동가 박래군 저자가 직접 출연해 기후위기 시대의 인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